눈 밑에 좁쌀같이 올라왔다고 해서 자꾸 집에서 짜는 거죠. 괜히 상처 생기고 피나고 흉지고 유독 이 남들보다 많이 생긴다? 생각지도 못한 게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이 눈가나 이마 주변에 이 작고 하얀 좁쌀 같은 피부돌기가 보인 적 있으시죠? 손으로 만져봐도 아프진 않고 여드름처럼 염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 어느 순간 조금씩 늘어나는 작은 좁쌀들, 이 바로 비립종인데요. 겉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한 번 생기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이 비립종이 잘 생기는 분들은 잘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비립종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눈가에 하얀 좁쌀 같은 게 올라왔어요. 여드름인 줄 알고 짰는데 멍만 들었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의 정체는 비립종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립종은 말 그대로 피부 속에 각질이 갇혀서 생기는 작은 낭종입니다. 피부는 원래 일정한 주기로 각질을 만들어내고 이 각질은 턴오버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탈락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각질이 피부 표면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부 속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작은 낭종의 형태로 작게 뭉쳐버리는 것이죠. 비립종은 눈 아래, 눈가, 눈꺼풀, 관자놀이처럼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은 부위에 잘 생깁니다. 크기는 보통 1에서 2mm 정도로 아주 작고 하얗고 단단하게 잡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통증도 없고 염증도 거의 없지만 문제는 손으로 짜도 잘 안 나온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잘못 자극을 주면 멍이 들거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비립종과 좁쌀 여드름을 혼동하곤 합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와 염증이 핵심인 피지선 질환이고 비립종은 피지선과 전혀 관계없는 낭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피부의 표피나 얕은 진피에 위치한 작은 덩어리 정도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드름 약과 여드름 연고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비립종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립종은 도대체 왜 생겨서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흔하고 그래서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원인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비립종을 원발성 비립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특정 원인에 의해 생기는 비립종, 즉 속발성 비립종도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 의해 피부가 손상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각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피부 안에 쌓이게 되면서 비립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레이저 치료나 화상, 박피 후에 생길 수도 있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할 때도 잘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각질 세포의 비정상적인 회복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립종은 되게 작고 하얗고 통증도 없고 가렵지도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좁쌀이겠지, 그냥 놔두면 없어지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피부과에서는 비립종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늦게 병원을 찾는 바람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만큼 비립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립종과 헷갈릴 수 있는 질환은 여드름 면포입니다. 좁쌀 여드름이라고도 불리는 여드름 면포는 육안적으로는 비립종과 거의 동일하여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여드름 면포는 피지선과 연결된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피지 중심의 병변이고 나중에 염증이 생기면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립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관종인데요. 한관종도 주로 눈꺼풀과 눈 밑에 살색 모양의 구진으로 나타나는데 1에서 4mm 정도 사이즈로 비립종보다는 살짝 더 크기가 큰 편이고요. 땀관이 증식한 병변이라 병변이 매우 깊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세 번째는 평평사마귀입니다. 사이즈는 비립종과 유사하지만 살색에서 갈색 정도의 색깔을 띠며 표면이 거칠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HPV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라 손을 타고 번지기 쉽습니다. 갑자기 개수가 확 늘어난다거나 손으로 자주 만지는 부위에 작은 좁쌀이 올라왔다면 편평사마귀를 의심해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피지샘 증식증인데요.
모양새가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가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주로 지성 피부에서 노화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5, 60대 이상 중장년의 남성에서 잘생기는 것이 주요 감별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감별해야 하는 질환은 피부암인데요. 눈가 볼 관자처럼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작은 돌기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피부암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이 살짝 꺼지거나 궤양, 피딱지가 반복해서 생긴다면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굴에 비립종처럼 생긴 병변이 균상 식육종으로 진단된 사례도 있고요. 반대로 기저세포암으로 보인 병변이 거꾸로 비립종으로 진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눈가에 생긴 2mm짜리 하얀 좁쌀 하나도 그게 정말 단순한 각질 낭종인지 비지성 문제인지 혹은 아주 초기 단계의 피부암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간단해 보이는 문제라도 신경이 쓰이신다면 꼭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립종을 보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요새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가? 이거 짜도 될까? 그냥 두면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비립종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쉬운데요. 비립종을 예방하고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홈케어 꿀팁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 첫째, 손으로 짜면 안 됩니다. 작고 좁쌀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드름처럼 짜면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요. 비립종은 피부에 구멍이 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아무리 눌러도 쉽게 나오지 않고 괜히 눌렀다가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색소 침착, 심지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얕은 비립종은 소독된 바늘로 살짝 구멍을 내고 면봉으로 짜면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압출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스크럽과 필링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립종이 피부 속에 각질이 갇혀서 생긴 문제라고 해도 각질 제거제를 너무 열심히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 손상만 유도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각질의 턴오버 과정이 더 망가지면서 새로운 비립종이 더 잘 생기는 환경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무거운 아이크림이나 오일리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눈가 주름이 신경 쓰여서 꾸덕한 제형의 아이크림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바세린이 보습과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눈 주변에 바르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오일리한 제형의 제품들이 보습 효과가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모공을 막고 각질 배출을 방해해 비립종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비립종이 자주 생기는 피부라면 가급적 유분감이 낮고 흡수가 빠른 젤 타입 제품을 눈 주변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스테로이드 연고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눈가에 가려움이나 습진이 생겨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반복적으로 바르다 보면 각질 턴오버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각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비립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져서 자꾸 바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그게 오히려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장기간 발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후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 후에 얼굴에 비립종이 생긴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립종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홈케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순한 각질 제거는 도움이 됩니다. 각질의 턴오버가 지나치게 느려져 각질이 정체되는 것이 비립종의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턴오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질 제거가 효과적일 수 있겠죠. 다만 앞서 과한 스크럽과 필링은 오히려 피부 자극을 유발하여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 제거를 할 때는 비교적 순한 파하와 라하와 같은 저자극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들은 비교적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적고 피부 장벽에 손상 없이 각질 정리를 도와주는 성분들이죠.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주 1, 2회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평소 눈화장을 두껍게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잔여물로 인해 비립종 위험이 커질 수 있기에 평상시에 꼼꼼히 세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화장품 안에는 종종 모공을 막는 성분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non-comedogenic 제품은 모공과 각질층 주변을 막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비립종 유발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무향 저자극 테스트 완료와 같은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료나 에탄올 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은 기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 수 있어 비립종 발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SPF 30 이상 그리고 무기자차 기반의 제품이 피부 자극이 적어 눈가처럼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사실 비립종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거나 서서히 개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 눈가나 눈꺼풀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에 생긴 비립종은 집에서 손대기가 어렵고 또 괜히 건드리다가 흉터나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빠르게 피부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는 소독된 바늘로 구멍을 낸 뒤 내용물을 압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CO2 레이저나 어뷸 약을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피부를 태워 비립종의 낭종벽을 열고 안쪽에 쌓인 각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CO2 레이저는 강한 열에너지로 비교적 깊고 크기가 큰 비립종을 제거할 때 효과적이고요. 어뷸 약을 레이저는 더 얕고 정밀하게 피부를 깎아낼 수 있어 얕은 비립종을 제거하는 데 용이하고 시술 후 색소 침착의 위험도 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1회 시술로도 충분히 제거되지만 재발이 잘 되는 타입이라면 간헐적인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 있죠. 실제로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한 사례와 어뷸 약을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한 사례들이 여러 의학 논문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작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피부 고민 비립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기에는 단순한 좁쌀처럼 보여도 올바르게 진단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해결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 비립종 고민으로부터 잘 해방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